안녕하십니까. 비어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번 5월달 말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가 이제 6월달 운영 전략을 짤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실물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고, 이것들이 지금 자본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들을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물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찾아본 부분은 1940년대부터 최근 2000년대까지 글로벌 경기가 한번 크래시, 그러니까 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서 회복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5.3년 정도 되어 왔다. 그러면 회복의 어떤 기간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한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 여름이었고요. 작년 여름부터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는 호황기, 익스펜션 기간을 한번 거치게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른 셈입니다. 그럼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1년이냐, 3년이냐, 2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때 이전까지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금리가 상당히 낮았던 구간입니다. 이번 역시도 금리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케이스와 같은 익스펜션 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낮은 금리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의 엘로케이션, 자산의 어떤 배분을 하고 있는지 주식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린치 주가 BOA 메릴린치에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즉 글로벌 고액,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체 주식의 보유 비중을 놓고 봤더니 64%가 넘어섰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호황기라고 볼 수 있는 2007년, 그러니까 리만 터지기 전까지의 56%를 훨씬 상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저금리에 기반하는 것 같습니다. 즉 실물 시장에서의 어떤 익스펜션 환경을 들고 있고, 이것을 투자의 기회로 판단한 글로벌 부자들이 아무래도 주식 익스포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 활용해서 딥러닝을 하려고 하는 타겟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물 경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금리라든지 투자의 테마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를 받는 경영지들의 주가 부양에 해당되는 부담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물 경기에 있어서 첫 번째 쇼티지, 실물 충격은 이 평소에 100배 가까이 검색이 많이 됐다. 어떤 부분이냐면 노동, 레이버 부족에 관련된 사람의 어떤 부족에 관련된 검색 트래픽이 구글 빅데이터 기준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즉 평소의 검색량에 비해서 2021년에는 거의 100배 가까운 형태로 검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쇼티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노동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쇼티지는 재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견 재고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매출의 한 30%에서 40%에 해당되는 부분을 항상 매출 대비해서 재고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인점이나 편의점이나 가보게 되면 항상 물건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부분이 평소에 팔리는 물건의 1배 반 혹은 2배 정도가 진열되고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 20년 사이에 그 비율이 가장 낮아졌다. 여유의 재고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실물 충격은 지금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은 어떤 이런 쇼티지, 부족함에 따른 가격의 반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고차 가격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대비해서
가격은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기울기가 최근 들어와서 급해졌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물의 어떤 부족 현상이 가격의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미 팁스, 물가 연동체라고 부르는 이 팁스의 자금의 유입을 보시게 되게 된다면 어떤 때보다 높은 속도를 가지고 2020년, 21년을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 아마 이런 형태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팁스 물가 연동체를 산다는 것은 아직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이런 물가 연동체에 자금이 모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럼 투자들은 이런 쪽으로 물가에 관련된 생각의 어떤 방향은 잡혔다 라고 컨센서스로 형성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듀레이션에 따른 차이, 즉 10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듀레이션의 차이가 있는 채권 간의 금리가 확대되는 게 정상입니다. 즉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향후의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2년물 금리의 방향과 10년물 금리의 방향보다 오히려 이 메릴 린치의 방향성은 조금 더 금리 차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향후에 경기가 조금 더 좋아져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물가 연동체에 돈이 몰리고 있으며 현재 국채에서도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금리, 장기물의 금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산업들,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테크, 우리가 알고 있는 IT 섹터가 가장 핫하면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실물 제조업과 이런 섹터들도 존재합니다. 에너지, 그리고 머티리얼,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 이라고 보시게 된다면 실물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섹터의 움직임과 이런 테크 섹터, IT의 섹터의 움직임에 자본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테크에 대한 기대가 쭉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행보하거나 약간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는 실물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은 최근 들어서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다른 레이스를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크 주식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파는 현상이 보입니다. 2018년 연말, 2019년 연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없었을 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했고 고평가되어 있는 테크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다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특히 미국 S&P 500 내에서 공매도 관련된 비율,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비용 등이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셈인데요. 그만큼 공매도를 하기에 정말 좋아진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비싼 주식을 시장에서 이제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급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에 충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 사이드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족한 부분에 따른 가격 인상을 하고서라도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격 인상을 하고서라도 사고자 하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을 투자하거나 자산을 배분하는 측면에서의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회사의 주가가 유지가 되어야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준에서 감소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주가를 부양해야 되거나 주가를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실물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급의 부족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이전에서는 약간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올리고 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약간 포트폴리오의 웨이팅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위험자산을 가져가도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금이 어떤 섹터에서 어디서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금리의 변화에 있어서도 채권에 있어서도 이게 장기물이냐 단기물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힌트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고 공매도에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드리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저희는 6월달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